안녕하세요, 부기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제 대리기사로서 임장을 다녔을 때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향후 개발이 예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임장을 대신해주는 그런 유튜브를 촬영을 하려고 해요. 지역별로 임장이 되어 있는 유튜브는 간혹 조금씩 있긴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임장하고 그런 유튜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리기사로서 데이리 일을 하면서 임장을 다니면서 이 지역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를 촬영하려고 해요. 지금 양평동에서 서천지구 가는 거를 잡았는데요,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서천지구가 어디냐면은 용인 서천지구라고 경희대학교 뒤쪽에 있는데,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지만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영등포인데 아무래도 영등포는 마포보다는 좀 시세가 좀 낮긴 하죠. 근데 여의도랑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전월세를 좀 많이 알아보는 편이긴 합니다. 영등포의 장점이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통팔달 어디로든 갈 수 있고요. 2호선, 7호선, 9호선, 5호선 다 다닙니다. 1호선도 그렇고요. 교통이 정말 좋아요. IT 벤처기업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평동이라든지 물레동 이런데 그런 데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대리를 해봐서 느끼는 건데 그런 곳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주로 인천, 부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로, 온수라든지 그런 곳이요. 그런 분들이 코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대리 운전하면서 이제 임장을 다니면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지역에 어느 방향으로 콜이 뜬다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직장을 출퇴근한다는 뜻이랑 똑같거든요. 염두에 두고 확인해 콜을 잡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지역 사람들, 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가 되기도 하죠.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콜을 잡고 제가 다음 지역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서천지구 도착하였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하려던 얘기를 좀 마셔야 돼요. 아까 경기가 어려운지 아니면은 경기가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싶으면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매도라는 거를 검색해 보셨을 때 매도 물량이 많다, 가게를 내놓는 사람의 물량이 많다, 그러면 불경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매수합니다라는 게 훨씬 더 많으면은 그만큼 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니까, 아니면은 창업에 대한 얘기가 많다 그러면은 그만큼 경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가 공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파트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 인동선이라고 해서 인덕원 동탄선이 조금 있으면 개통됩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게 개통이 된다면 인덕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그런 다음에 GTX를 타고 강남이나 4호선을 타고 사당으로 환승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살긴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탄에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의 거기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매수하셔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그래도 집값이 크게 비싸지 않은 동네이긴 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대출한 다음에 대출 끼고 갚아나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서천지구 뚫리고 나서 1억 오르고 GTX 뚫려서, 인덕원에 GTX 뚫려서 간접효과로 한 예를 들어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오른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박수치고 떠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저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심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매수를 하라, 매수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한 타이밍 좀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자영업자의 불경기라든지 그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불경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경기 침체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한 템포 쉬어갔다가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한다. 근데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약간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타이밍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아까 전에 서천지구는 그 은퇴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상권 이런 게 이렇게 딱히 이렇게 유흥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좀 좋을 수 있어요.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기사는 유흥가가 없으면은 일하기가 쉽지 않아서 버스 타고 망코역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망코역에서 응암동 가는 거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응암동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코에 대한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응암오거리 도착하였는데요. 자, 은평구 쪽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신내역에 이제 GTX가 조금 있으면 개통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은평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이 불편합니다. 안 통하는 지하철 노선이 6호선과 3호선, 물론 저기 수색동 쪽으로 해가지고 경의중앙선이 있긴 있는데 경의중앙선의 배차 간격이 아시다시피 제 맘대로입니다. 이거는 유용한 지하철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관통하지 않습니다. 강남을 관통하지 않고 강북으로만 다니기 때문에 나 만약에 6호선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강남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런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조금 교통이 좀 불편할 수 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한 꼭대기에 있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물론 있긴 있지만 그거는 구축이고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연식이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언덕길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나 아니면은 뭘 타고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기 조금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을버스가 그러면은 있어서 응암역이라든지 뭐 그런 6호선 라인으로 빨리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노선도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은평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리기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신축 같은 경우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측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다. 학원가가 딱히 안 보입니다. 물론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원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근데 학원가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학원을 하시니까. 근데 학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연신내역의 GTX가 단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연신내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강남을 빨리 간다 그러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연신내역에 있는 GTX가 너무 밑에 뚫려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배차 간격이 좀 넓다 그러면은 대중교통인 측면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배차 간격이 출퇴근 시간은 촘촘하다 그러면은 연신내역 쪽으로 마을버스가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이용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의 발전도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르게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은평구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나와서 이제 쭉 봤는데 신축 빌라가 좀 많습니다. 신축 빌라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노후화의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에 이제 다음 코를 잡았는데요. 연희동 소방서에서 흑석동 가는 거를 잡았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뛰어야 됩니다. 손님 만나러 뛰어서 좀 뭐랄까 화질이 흔들릴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동 진짜 오랜만에 와보네요. 연희동 하면은 원래 화교 출신 부자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 공익근무요원 시절에 서대문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지나가다가 연희동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연희동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었을 때는 교통이 좋은 편이었어요. 버스가 자주 오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교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군지는 아니에요. 학군지는 아닌데 옆에 연세대가 있기 때문에 학군지는 아니지만 이제 과외 선생님을 초빙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런 장점은 있겠네요. 과외 애들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일을 안 나가시고 집에 좀 계신다 그러시면은
저는 과외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야 과외쌤이 책임이 별로 떨어지고 학원에 비하면 책임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학군지는 없지만 학군지를 좀 대신할 수는 있다. 연희동이라는 자체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언덕길이 없습니다. 언덕길이 없기 때문에 언덕길이 있긴 있어요. 저 소방서 옆에 보면은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거기 언덕 위에 아파트긴 한데 빼고는 언덕길이 막 높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좋은 것 같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여긴 마포잖아요. 마용성이기 때문에 좋죠. 입지는 좋죠. 근데 사회초년생이 여기에서 아파트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좀 비싸다 접근하기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